네, 국가 기관망 산업인 SOC 사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에 현재 50조 정도가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관망 산업, 특히 SOC 사업 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 쪽으로 조금 어떤 그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또는 현재 해당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해당 지역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좀 짧게 해주고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방과 서울 지역이 워낙 그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벌써 5차입니다. 1, 2차, 1, 2, 3, 4차까지 쭉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국가 기관망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가 어떤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50조입니다. 50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전년 대비 한 6조 9천억 원 정도, 한 7조 정도 늘어났고요.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이 2조 9천억 정도, 한 3조 정도 되고요. 기금을 마련을 한 것도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향후에 앞으로 5, 6년 정도에는 그만큼 돈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올해 예산이 이만큼인데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국가 기관망 산업 예술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만 들어갈 예산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예산 20조 5천억 중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29조 6천억 정도 했을 때 사업 예산이 20조 5천억 정도, 정부 예산 20조, 기금이 29조, 그래서 50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서 10조 7천억 정도가 간선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현재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뭐 길도 넓혀주고 그 주변을 환경 개선해주고 또 현재 주민 편익시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형태겠죠. 그랬을 때 그런 형태의 현재 한 20% 정도죠. 20% 정도가 현재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철도 노후 기반 안전 강화, 도로철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이 안전 기준을 또 오래된 노후화된 것들은 좀 더 정비를 하거나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거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15조 정도는 현재 기관망 산업, SOC 산업에 돈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교통망이라든가 뭐 교통 사각지대, 또 교통 혼잡 이런 거 관련된 내용 2조 5천억 정도, 또 주거 복지나 주거 환경 개선에 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혁신 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0.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 자체가 현재 녹색 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변화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과 복지 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SOC 사업이 현재 이만큼이 들어가고요. 거기 복지 사업이 현재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교통 물류라든가 아니면 도로철도 항망, 또는 현재 물류, 또 R&D 센터라든가 수자원, 지역도시, 산업단지까지 들어간 부분이 이제 SOC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사회복지라든가 주택 기초생활 보장 뭐 이런 것들도 현재 포함되어 있다. 주거복지 또는 주거지원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추가 이런 형태로 올해를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 건가 이것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변화사항도 있겠지만 SOC 사업은 뭐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5년간 SOC 사업 분야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가 좀 봤더니 2019년도 12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철도라든가 아니면 철도, 도시철도, 철도 관련된 현재 광역교통철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편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도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SRT, KTX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죠. GTX까지 여러 가지 연결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힘을 쓸 거고요. 해운 항만이라든가 항공공항까지는 당연히 현재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물류 기타까지 다 들어가네요. 물류라든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 다 들어나고요. 그렇지만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도시 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현재 줄어들 예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자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만들어져야 될 테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지원금들이 많이 줄어든다. 지역 도시 개발 사업도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에 현재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또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예산만 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조 예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스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또는 현재 여러 가지 현재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봤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1조를 투자했을 경우에 2조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부가가치 또는 현재 생산 부가가치까지 따지게 되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2.5배가 되겠죠. 취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취업 유발 효과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1조를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상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년 동안을 봤을 때는 연평균은 약 한 10조 정도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거기서 5년 동안 5년을 합계를 냈을 때는 뭐 당연히 50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 유발 효과도 48,000명에서 24만 명까지 또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액은 현재 SOE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취업 유발 효과나 고용 효과 또는 거기에 따라서 생산 유발 효과, 투자 가치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표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런 효과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더욱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총선 얼마 안 남았지만 당연히 이런 SOE 사업 쪽에 많이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통계를 또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떤가? 뭐 당연히 100을 넘었죠. 당연히 100을 넘었고요. 2019년 11월 달까지 114.4.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더욱더 현재 주머니에 돈을 또는 지갑에 돈을 열어서 투자처를 찾는다는 얘기겠고요. 수도권 지역이 이제 119.4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107.1. 현재 지방도 괜찮은 지방은 돈이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시고요. 그에 따라 또 토지 거래, 토지가 또 얼마나 사고 팔리는가 봤는데요. 2017년도 대비했을 때 거래 필지나 거래 면적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래 필지는 현재 늘어났으나 면적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필지는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경계에 따른 현재 그 한 필지의 면적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필지 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현재 필지 수는 늘어났지만 면적은 줄었다. 그러면 지가 상승률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현재 2019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쪽보다는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 상승률 또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또 그만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전년도 또 그 전년도 봤을 때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토지를 이제 정부에서 또 지정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뭐 3기 신도시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택지 지정을 하고 공급을 하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공급을 하는 면적, 택지 지정한 면적은 2018년도에 7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 700만 평방미터가 공급이 된 면적 봤을 때는 490만 평방미터. 앞으로 현재 200만 평방미터는 더욱더 공급이 돼야 된다는 면적이고요. 택지 지정이 됐다가 이제 또 지정이 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올 7월부터 이제 또 도시일몰제로 현재 시효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만 받습니다. 인허가가 얼마고 착공이 얼마나 하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집이 얼마만큼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는 사항은요. 2015년도에 현재 공급 인허가 사항은 76만 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11월 기준으로 38만 가구,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착공 물량도 현재 2017년도에 54만 가구였습니다. 정말로 2019년도 11월 달에는
39,000가구만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공급량을 자꾸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의 주택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1.25%죠. 올해도 또 금리 인하 시사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와 또 예금 금리도 같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가게에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과 주택을 관련된 대출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봤더니 실제로 현재 1,000조 정도는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은 생계형 대출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렇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은 현재 60조,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늘어난 수치는 맞지만 가계대출 수치가 훨씬 더 빠른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현재 금리는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은 없고 당연히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도 시장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SOC 예산에 따른 시장의 변화 그리고 파급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투자 포인트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드리는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밀집 단지와 또 유통시설, 판매시설, 또 상업시설들이 원활한 지역이고요. 당연히 또 집값도 비싼 지역이고요. 거기에 따라 임대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투자자들을 현재 유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